교통사고로 손목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목골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거나 아래에 영상 설명란에 폰메일 링크가 있어요. 링크 눌러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께서 합의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셔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손목골절의 경우 보통 전치 6주에서 8주 정도 나옵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6주 만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는 잘 없죠. 뼈가 붓고 재활하는데 6주 가지고는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 산정에서는 전치 몇 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장애가 남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치 주수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금이 같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이 전치 몇 주이냐라는 것이 병원 입원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에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상이냐 중상이냐 이런 경상 중상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항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손목의 경우에는 여러 뼈들과 인대, 연골들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손목골절의 경우 요골과 척골 골절이 흔하고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등의 수근골이나 삼각 섬유연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골절이 되면요, 이 손목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남을 수 있죠. 그래서 향후 생활이나 소득 활동에 지장을 줄 수가 있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올바르게 산정되어야지 제대로 된 합의금이 산정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손목골절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받아야 될 손해배상금,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위자료입니다. 이 위자료의 경우는요, 부상 위자료와 후유장애 위자료가 있습니다. 부상 위자료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해 구분에 따른 급수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1급 부상인 경우에 200만 원, 2급 부상인 경우 176만 원, 12급에서 14급인 경우 15만 원 등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서 최소 15만 원까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로 손목, 요골, 경상도 일기골절 부상을 입은 경우 5급 구상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부상 위자료는 75만 원이 됩니다. 후유장애 위자료의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손목골절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인 휴업손해입니다. 이 휴업손해의 경우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하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에 해당액을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입증되는 월소득이 400만 원인 사람이 20일간 입원한 경우 400 나누기 30 곱하기 20 곱하기 85%에서 226만 6천 원 정도가 휴업손해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인 간병비 항목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는데요. 이 손목골절로 부상 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치의 간병비가 인정이 되고 이때 간병비 기준은 1일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하루 11만 5,255원이고요. 15일로 계산해 보면 15일 곱하기 11만 5,255원 해서 172만 8,82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인데요. 이 담보는 통원과 입원했을 때 병원 식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원의 경우 통원치료 하루에 8,000원씩 계산되고요. 병원 식대의 경우에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당 4,030원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통원치료 20번 한 경우라면 8,000원 곱하기 20 해서 16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항목인 상실수익액인데요. 이 항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후유장애가 평가되어야 하는 부상의 경우에는 보통 합의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항목은 소득에다가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고 이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서 라이프니츠 계수는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수인데요. 이 미래에 발생할 금액들을 현 시점에서 앞당겨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월소득이 만약에 300만 원인 사람이 손목 관절의 13% 노동능력 상실을 3년간 남기게 됐을 때 계산되는 상실 수익액은 300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33.3657 해서 1301만 2623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요. 장애가 많이 평가될수록 손해액이 높게 평가돼서 합의금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소득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큰 분쟁이 되는 부분이 이 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애 부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합의 이후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치료비를 추정하여 산정하는데요. 골절 수술로 인해 가지고 나사, 철판 등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이 금속 내고정물 제거 비용이 향후 치료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생긴 수술 흉터 등 각종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 등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과 전문의에게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약관상 합의금 항목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월소득 350만 원, 만 28세 여자분이셨고 차대차 사고 피해자로 과실은 없는 사건이었고요. 부상은 진단서상 척골, 요골골절이 확인되고요. 입원은 28일 하셨고 통원은 30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열적 정복 및 내고정수 시행하셨고 후유장애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상 13% 한시 3년 장애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핀제거 비용 150만 원, 흉투 성형수술 비용 2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6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이분의 경우에 상해 4급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부상 위자료는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휴업손해 항목입니다. 월소득 350만 원인 피해자가 28일간 입원했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350만 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28일 곱하기 85% 해서 277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간병비입니다. 상해 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약관상 30일에 해당하는 간병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약관상 30일 곱하기 11만 5,255원 해서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밖의 손해배상금 항목입니다. 이 피해자분은 통원을 30일 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8,000원씩 계산된다 그랬죠. 그래서 30일 곱하기 8,000원에서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실 수익액 항목입니다.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상 손목 관절 노동능력 상실률 13% 한시 3년 장애를 받았으니까 월소득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다음 3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월소득 350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3년인 36개월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33.3657을 곱하면 1,518만 원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항목이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실 수익액을 잘 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상실 수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 전화번호나 아래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폰메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 향후 치료비입니다. 아까 핀 제거 비용 150만 원, 소형수술 비용 200만 원, 총 350만 원이 향후 치료비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더하면 2,642만 원이 되죠. 이 합계 금액이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이 금액이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합의에 대한 의사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방금 설명드린 사례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사고에 대한 과실이나 피해자의 소득, 평가되는 후유장애, 입원기간, 통원기간, 향후 치료비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통사고 손목골절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 전화번호나 아래 영상 설명란에 폰메일로 문의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